할 얘기라는 게 뭐죠? 진심으로 문혁이를 원하냐고 물었었죠. 아내나 며느리가 아닌 나 자신으로. 그랬어요. 그러고 보니 아직 대답을 듣지 못했군요. 이런 얘기 어떻게 들릴지. 오랫동안 잊고 살아왔어요.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뭘 좋아했고 어떤 생각을 했었는지. 변명 같겠지만 내 자신에 대해 생각해 볼 여유도 그럴 필요도 없었어요. 당신을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따지고 보면 당신도 나처럼 피해자니까요. 어떤 의미에선 그 사람 역시 피해자일는지도 모르죠. 잘못된 관습과 통념에. 하지만 중요한 건 아들, 딸이 아니잖아요. 단지 아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남의 아이를 뺏으려 들다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소위 자식을 키운다는 사람이. 아시잖아요. 전 문혁을 반대할 입장이 못 돼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재판은 계속될 테고. 그렇지 않아요. 당신이 반대하기만 하면 지금이라도 사정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어요. 네, 사정하죠. 당신한테 당신 가정이 소중하듯이 그 못지않게 나한테는 내 가정이, 문혁이가 소중해요. 죄송해요. 저로선 어쩔 수가. 만일 문혁이가 온다면 열심히 키워보겠어요. 내 아이처럼.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예요. 당신을 정말 이해할 수가 없군요. 원하지도 않는 아이를 데려다 어떻게 자기 아이처럼 키운다는 거죠? 당신의 그런 희생으로 만들어진 가정이 과연 행복할까요? 후회하지 않을 자신 있어요? 아저씨, 행서지 좀 바꿔주세요. 아줌마도 아저씨 말이라면 꼼짝 못하고 그래요? 꼼짝 못할 건 뭐 있나요? 자기가 벌어오는 만큼 나도 버는데 돈을 많이 못 벌어와서 그런지 위세는 안 부려요. 가끔 술을 먹고 포악을 떨어서 그렇지. 문혁이 왔네? 왜 들어왔어? 놀이터에서 논다더니? 놀이터에 애들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비디오 본다고 다 영준네 갔어요. 문혁이도 같이 가지 왜? 맨날 오돈만 보고 싫어요. 엄마, 우리도 비디오 사요. 말했잖아. 엄마 문혁이가 그런 거 보는 거보다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게 훨씬 좋다고. 비디오 자주 보면 눈만 나빠지고 하나도 좋을 거 없어. 그래도 다른 애들 집엔 다 있단 말이에요. 프레시맨이랑 강씨랑. 애들 맨날 모이면 비디오 본 얘기했는데 나만 모르잖아요. 어이구 저런. 엄마, 우리도 사요. 네? 안 돼. 이런 식으로 막연히 할 게 아니라 예산을 좀 구체적으로 뽑아서 작성하도록 하세요. 전산실 설비비까지요. 가능하면 그것까지 해서 올리는 게 좋겠죠. 그래야 오너도 확실한 예산을 세우지 않겠어요? 인건비면 SD가 몇 명 필요한데 1인당 얼마씩 얼마, SA가 몇 명, 프로그램에 몇 명. 알겠죠? 네. 현재로선 SD, SA 각각 2명씩 하고 프로그래머 10명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10명이라. 10명이면 3명 정도를 다른 팀에서 빼야 된다는 건데 7명 정도로 안 되겠어요? 7명. 7명은 좀 곤란하겠습니다. 좌우지간 될 수 있는 대로 연구를 해보도록 해. 네. 여보, 나 그만 갈게요. 할 얘기가 있다며 좀만 더 기다려. 곧 끝나. 됐어요. 이래요. 그럼 네. 사람 싱겁긴. 일찍 들어갈게. 네. 나중에 다시 할까요? 아니 계속합시다. 단위 시스템은 뭐로 잡고 있죠? 네. 인사, 급여, 회계, 판매, 제재, 생산 정보 분석 이렇게 총 8개 라인으로 잡고 있습니다. 총 8개 라인이다. 네. 아 내가 한다니까 그래. 아, 일 없어요. 여기서 할 수 있는 걸 왜 거기 가서는 못해요? 큰 집에만 갔다 하면 사람이 돌변해갖고 물 가져와라 그냥 밥 가져와라. 아 그럼 어떻게? 어머니 아버지 다 계신데 집에서처럼 그럴 수는 없잖아. 왜 없어요? 왜? 화만 낼 게 아니라 당신도 한번 생각을 해봐. 내가 그래봤자 결국 욕먹는 건 당신이야. 어이구 내 생각에서 그랬구려. 그래 놓고 뭐? 유학까지 전까지만이라도 민주적으로 동등하게 한번 살아보자고? 참, 이번 일은 경우가 좀 다르잖아. 다르기는 뭐가 달라요? 집안에서는 멀쩡히 잘하다가 왜 밖에만 나가면 사람이 달라져요? 알았어.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내가 한다고. 아 이럴 때도요. 그럼 난 청소나 하지 뭐. 청소기 고장 났어요. 문 뒤에 빗자루 있으니까 그걸로 하든지 말든지. 고칠 수 있겠어요? 스위치만 갈아 끼면 되겠어. 청소기는 아주 멀쩡해. 이런 것도 못 고치고 여태 놔두다니. 당신도 하여간에. 김혁주 41살. 그리고 직업은 사업. 그리고 다음은 정애숙 36살. 그리고 직업은 주부. 엄마, 주부란 직업이 어디 있어요? 응? 그냥 점만 찍어요, 점만. 빨리요. 그래. 자, 이제 슬기만 남았네. 그 전에 문혁이부터 써야죠. 아, 참 그렇지. 엄마가 깜빡했어. 김문혁 6살. 비록 20평밖에 안 되긴 하지만 제 소유의 연립주택이 있고 아이 하나쯤 넉넉하게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면 하는 경제력도 있습니다. 작긴 하지만 반찬 가게를 하고 있는데 장사가 제법 잘 되는 편이고요. 그래요. 그럼 월 수입이 정확히 얼마나 되지요? 임대료랑 인건비, 재료비를 제하고 나면 순이익이 5, 60만 원 정도입니다. 청구인의 월 수입은 500만 원 상당입니다. 여기 그 증거로 소득 금액 사실 증명서를 제출합니다.
덧붙여서 현재 청구인이 경영하고 있는 사업체의 자산이 15억이라는 사실과 현재 거주하고 있는 빌라가 63평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전 내 아빠처럼 부자는 아니에요. 하지만 애를 키우는데 돈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은 양육자의 경제적 능력과 안정된 사회적 기반은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그간 6년 동안에 3번이나 직업을 바꾸면서 전전하고 있는 실정이며 그나마도 모두 6개월을 채 넘기질 못했습니다. 또 제약회사의 영업부를 3개월 만에 그만뒀고 그땐 도저히 직장을 계속 다닐 수가 없었어요. 아이는 어린데 늦게 끝난 날이 많았고 밤샘이며 특근에 아이는 아이대로 아프고 혼자이므로 정말 어쩔 수가 없었어요. 뿐만 아니라 4년 동안 실직 상태로 지낸 때도 있었습니다. 아이를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마침 학교를 그만두면서 받았던 퇴직금도 있었고 아이가 클 때까지만 제대로 엄마 노릇을 해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마냥 놀았던 거 아니에요. 아이를 돌보면서 구슬도 깨고 인형도 만들고 봉투도 붙이고 틈틈이 제가 할 수 있는 뭐든지 다 했어요. 놀이방도 했었고요. 그것 또한 6개월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심판장님. 맞습니까? 그건 네. 이런 사실들로 볼 때 피청구인은 언제 또다시 반찰 가게를 그만둘지 모를 일입니다. 그럴 때마다 나이 어린 사건 본인은 얼마나 큰 심리적 타격과 생계의 위협 속에 놓이게 되겠습니까? 생계의 위협을 받을 만큼 어려웠던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혼자이므로 이만큼 아이를 키워왔고 앞으로도 남부럽지 않게 키울 자신이 있어요. 사건 본인의 복리를 위해서 아이는 청구인에게 인도돼야 마땅합니다, 심판장님. 아이의 복리에 입에 댈 정도로 가난하진 않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 우리 아이를 사랑해요. 더 이상 뭐가 필요하죠? 모성애만 있으면 그만이라는 식은 실로 현실을 무시한 무책임한 말입니다. 양측 다 진정하세요. 여긴 법정입니다. 다시 피청구인 측부터 말씀해 보세요. 전 문혁이가 딸이었더라도 똑같이 사랑하고 똑같이 안 뺏기려고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하지만 애 아빠는 아니에요. 단지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아들이 필요한 것뿐이었어요. 전 돈은 얼마 없지만 돈만 있으면 아이를 행복하게 해주는 건 문제없다는 생각에는 반대입니다. 오히려 애 아빠가 내서는 그런 돈의 이력부터 아이를 보호하고 싶어요. 문혁이를 사랑하기 때문에요. 무엇보다도 전 문혁이를 사랑합니다. 오늘날의 시는 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경제적 능력이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은 남의 것을 훔치거나 비굴해질 수밖에 없는 게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안정된 경제적 기반이야말로 절대적인 양육 조건이며 돈이 있고 없고가 아이의 장래를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다음 심리는 17일 14시에 계속하겠습니다. 아줌마, 우리 엄마한테 얘기 좀 해줘요. 문혁이 비디오 사주라고. 그게 그렇게 갖고 싶어? 네. 차 선생, 웬만하면 하나 사주지 그래. 돈 없으면 내 무이자로 구워줄게.
그래서 그런 거 아니야. 알면서 그래. 그렇게 걱정되면은 차 선생이 좋은 걸로만 골라서 빌려다 주면 되잖아. 그렇지? 네. 왜요, 엄마? 알았어. 사줄게. 정말요? 야, 신난다. 나가서 자랑해야지. 좋겠다. 멀리 가지 마. 네. 한 시장님 유아가 언제 떠나? 곧 미안해. 정신없어서 멀리 떠나신다는데 인사도 못 가고. 재판에나 신경 써. 게으름 피우지 않고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내 차지 그렇게 초라해 보여? 문혁이 하나 제대로 키우기 어려울 정도로? 점점 자신이 없어져. 저쪽 얘기를 듣다 보면은 애 아빠가 키우는 게 더 나을런지도 모르겠다 싶기도 하고. 그런 소리 마. 문혁인 차 선생의 전부야. 문혁이한테 걸었던 꿈 다 잊었어? 남자로 태어났으니 여자를 마땅히 무시해도 된다는 잘못된 인습으로부터 자유로운 정말 올바른 사람으로 키워보겠다고 했잖아. 그 꿈을 위해서라도 문혁인 차 선생이 키워야 해. 갈수록 그건 단지 꿈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어. 애가 클수록 밖에 나가서 배우는 게 더 많아지는데 아무리 나 혼자 했어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 세상이 바뀌기 전엔 어려워. 세상이 바뀌어야 사람이 바뀌는 건지, 사람이 바뀌어야 세상도 따라 바뀌는 건지 하여간 어려워. 정말 모르겠어요. 뭘? 여자만 당하고 사는 것 같아서 어거지로 당신 집안일 하게 하고 다니지 말란 학교 기어이 다니고 그랬는데 당신 말대로 누구나 자기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 권리는 있는 거니까. 남자든 여자든. 그러던 내가 막상 당신 유학 간다 그럴 때 못 가게 말렸잖아요. 지금이라도 보내주잖아. 차 선생 말대로 남자만 먹여 살리란 법도 없는데 가장이라고 돈 벌어라고 내몰기나 하고. 지난 일은 다 잊어버리자고. 앞으로는 서로 안 그러기로 했잖아. 그래요. 근데 당신은 여전히 큰 집에만 가면 싹 달라지고 난 나대로 주전자 꼭지만 고장나도 당신 오기만 기다리고 있으니. 됐어. 거기서부터 시작하자고. 그동안은 당신 혼자 푸느라고 애썼지만 이제부터는 우리 둘이 함께 풀어가는 거야. 당신 유학 떠나면 그만이라고 얼렁뚱땅 그러지 말아요. 난 심각해서 죽겠는데. 나도 지금 심각해. 아주 심각하다고. 아니, 왜 이래 갑자기. 시어머님 방은 손수하시니까 그냥 놔두시고요. 저희 방도 제가 해요. 아주머니는 애들 방이랑 거실, 서재에만 신경 써주시면 돼요. 우리 식구들 모두 좀 까다로우니까요. 아주머니가 구석구석 좀 신경 써주셔야 돼요. 네, 걱정 마세요. 저 빨래는 꼭 손빨래 하시고요. 음식 짜게 하지 마시고요. 출근 시간 꼭 지켜주세요. 아이고 걱정 마시래도요. 제가 뭐 어디 한두 집 다녀봤나요? 그래요. 아줌마만 믿을게요. 그러나 저러나 여간 살림꾼이 아니신가 봐요. 이 큰 집 살림을
여태 혼자 다 하시고. 시어머님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애미야, 네, 어머님. 나 잠깐 보자. 어떻게 된 일이냐 대체? 일하는 아주머니예요. 그걸 몰라서 묻는 거 아니잖아. 시애미한테 상의 한마디 없이 이래도 되는 거냐? 죄송해요. 미리 말씀드리면 허락하지 않으실 것 같아서 그랬어요. 그럼 애미 너도 있고 나도 있고 노는 손이 둘이나 있는데 뭐 때문에 집안에 객식구들이여? 그 잔소는 많이 가던 한옥도 다 나 혼자고 살았다. 그런데 젊은 애가 이 편한 살림 뭐가 힘들다고? 힘들어서가 아니에요. 따로 할 일이 좀 있어요. 할 일이라니?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것도 또 일 버려놓고 얘기하겠다 그거냐? 도대체 이게 왜 난 하던 버릇이야? 어멈너 문혁이 일로 싫은 내색이더니 그래서 일부러 이러는 거냐?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면은 다시 직장을 다니겠다니. 신의 슬기도 다 컸고 나도 내일 갖고 싶어요. 어머니께도 당신 그렇게 얘기했어? 아니요. 아직 안 했어요. 말씀드리지 마. 나도 없었던 일로 할 테니까. 앞으로 물론 재혼하시겠죠? 아니요. 그럴 생각 없어요. 애 아빠 이후로는 다른 남자를 만난 적도 없었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전 문혁이 키우는 걸로 좋게 해요. 그래요? 그럼 유성훈이라는 사람하고는 어떻게 된 거죠? 누구요? 하나 아빠라고 하면 아시겠어요? 네, 알아요. 그 사람은 단지 전에 같은 아파트에 살던 가까운 이웃이었을 뿐이에요. 피차 혼자 아이를 기르는 힘든 처지였기 때문에 쉽게 친해질 수 있었어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상의도 하고 돕기도 하면서 친한 친구처럼. 사실은 그 이상의 관계가 아니었던가요? 학부모이자 4년 연하였던 하나 아빠와의 불미스러운 관계가 소문이 나서 불과 6개월 만에 놀이방까지 그만두게 되지 않습니까? 그건 오해예요. 우린 단지. 그럼 놀이방을 그만두기 바로 전날 하나를 제외한 8명의 학생이 일제히 놀이방에 찾아오지 않았다는 사실까지도 부인하시겠습니까? 심판장님, 증인의 답변을 촉구해 주십시오. 증인, 대답하세요. 그런 사실이 있었다는 게 맞습니까? 네. 하지만 그건 그 증인은 혼자 애 키우면서 사는 여자에 대한 쥐의 터무니없는 오해지 절대로 사실이 아니에요. 왜 현재 살고 있는 그 만일 주제가 내가 혼자 사는 여자가 아니었고 문혁이를 사생활로 키우지만 않았어도. 증인,
증인이 이야기할 게 따로 있습니다. 먼저 신문에 응해 주세요. 증인은 그 일이 있은 뒤 놀이방을 그만두고 현 거주지로 이사를 했죠. 네, 만일 증인이 주장하듯이 유성훈이란 사람과의 관계가 떳떳했다면은 굳이 이사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이사입니다.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이제 하세요. 전 애 아빠로 인해서 2번이나 빈털터리가 대했습니다. 11년 동안 다니던 학교를 그만둬야 했고 어쩔 수 없이 놀이방까지 포기했어요. 제가 잘못한 게 있다면 애 아빠가 버리고 간 문혁이를 나 혼자서라도 책임지려고 했던 죄밖에 없습니다. 처음 임신 사실을 알렸을 때 그 사람이 한 말은 아이를 지우라는 거였습니다. 아, 그땐 이미 청구인에게 현재의 아내인 약혼자가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사실을 참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심판장님. 그 사람은 부인이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서야 처음으로 우리를 찾아왔어요. 5년 만이었습니다. 문혁이가 5살이 되도록 그 사람은 한 번도 아이의 안부를 묻거나 소식을 전한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제가 5년 전 아이의 이름이나 알고 있으라고 호적 등본을 보냈을 때 딱 한 번 편지를 보내왔을 뿐인데 문혁인 자기 아이가 아니라고 부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청구인이 그런 편지를 보냈다는 게 사실인가요? 예, 그게 있죠. 그런 사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제가 분명히 받았습니다. 그 편지를 갖고 있나요? 갖고 있으면 증거로 제출해 주세요. 편지요? 아, 그런 편지를 보냈으면 보냈다고 저한테 진작 얘기를 하셨어야죠. 이렇게 되면 우리로서도 더 이상 낙관할 일만은 아닙니다. 만일 그 편지가 증거로 제출된다면은 아버지로서의 자질이며 부성애도 다시 재론될 테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저로서도 장담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정확하게 뭐라고 써보냈는지 기억나세요? 하도 오래된 일이라. 하여간 나만 상관없는 아이라고 직접 쓴 것도 아니고 컴퓨터로 그냥. 그럼 친필이 아니란 말이죠. 네, 컴퓨터로 처분했던 건 분명해요. 그래요? 그럼 다급하면 부정할 수도 있겠군요. 부정이요? 하여간 아직 편지가 나온 건 아니니까 그 문제 다음에 상의하기로 하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대체 뭐라고 써보냈길래. 그렇다고 그까짓 편지 한 장 때문에 이제 와서 일이 잘못되는 건 아니겠지. 문혁이 방까지 다 마련해 놓았는데. 저 갈게요, 할머니. 수고했어. 아이, 수고는요. 그럼 편히 쉬세요. 아침 일찍 볼 일이 좀 있어서 내일도 저 없을 거예요. 네. 하실 일 메모해서 식탁에 두고 갈게요. 네. 그리고 참 김치 떨어졌어요. 아줌마가 알아서 김치 좀 담가주세요. 예, 예. 김치거리는 전화로 주문해 둘게요. 네. 요즘 당신 어딜 그렇게 돌아다녀? 그러려고 파출 붙은 거야? 말했잖아요. 일자리 알아보러 다녀요. 일자리라니. 안 된다고 했잖아 그건. 안 그래도 가뜩이나 집안일에 어수선한데 당신까지 왜 이래? 그동안 난 늘 참으면서 살아왔어요. 남편이니까 참고, 어머니니까 참고, 아이들이니까 참고. 당신한테 숨겨놓은 아들이 이때도 참았어요. 나도 알아. 하지만 그건 참을 것과 참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지 못했다는 게 후회스러워요. 앞으로는 이젠 그런 식으로 참진 않을 거예요. 나도 이젠 내 할 일 하면서 내 뜻대로 살고 싶어요. 꼭 집안일 팽개치고 밖으로 나가야 자기 할 일 하는 거야? 그래서 이날 이때까지 불평 한마디 없이 해왔어요. 하지만 당신 언제 한 번이라도 마음속으로 고맙고 소중하게 생각해 준 적이 있어요? 죽으면 누구나 당연히 하는 일 아니야. 근데 이제와 새삼스럽게 뜻대로 살겠다니 이렇게 무책임해도 되는 거야? 무책임하다고요? 그러는 당신은요? 문혁 엄마를 버린 게 무책임했던 게 아니고요? 문혁이를 가진 줄 알면서도 나와 결혼하고 나란 여잔 당신에게 뭐죠? 지금까지 날 아내가 아닌 한 인간으로 인정하고 대해준 적 있어요? 차문경 여사, 내게는 무엇보다도 우리 가정이 소중합니다. 당신의 아이가 잘 자라길 바랍니다. 김혁주. 청구인, 피청구인에게 이런 편지 보낸 사실이 있습니까? 그것은 청구인이 직접 답변해 주세요. 이 편지 청구인이 보낸 거 맞아요? 이 도장 청구인 거 맞죠? 네.
아줌마, 전화 좀 받아봐요. 아줌마? 네, 장모님 솜씨입니다. 전데요? 누구시죠? 김혁주 씨 변호사입니다. 무슨 일로? 청구인의 요청으로 소송을 취하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축하해요, 문경 씨. 고마워요. 저도 축하하고요. 공부 열심히 하고 오세요. 그래야지요. 보는 눈 없다고 바람 피지 말라는 소리예요. 알아요? 응? 내가 언제? 이제 떠나시면 몇 년 뒤나 보게 되는 거죠? 한 4, 5년 잡고 가는데 가능하면 빨리 끝내고 와야지요. 그럼 우리 이럴 게 아니라 이별주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해야죠, 물론. 양주 맥주 다 있는데 뭘로 할래요? 순한 걸로요. 예. 요 녀석은 지 엄마가 그 난리 치는 걸 까맣게 모르겠지. 몰라야지 그럼. 그 집이랑은 아예 인연 끊고 사는 거야? 글쎄, 어쨌거나 애 아빠인데.
오랜만. 제가 만나자고 한 건 예전처럼 약속을 어기지만 않는다면 한 달에 한 번씩 문혁이를 보내겠어요. 제사를 모시하는 나라고 그 이상은 안 돼요. 그리고 언젠가도 한번 얘기했죠. 애한테 너무 자주 선물하지 마세요. 터무니없이 비싼 선물도 삼가하시고요. 애한테 걸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면 돌려보내겠어요. 문혁이를 위해서예요. 고맙소. 한 달에 한 번이라니. 그래가지고서야 어디 우리 집 자식이라고 할 수 있겠냐? 하여간 이젠 제삿날이 썰렁하지는 않겠구나. 나 내일부터 출근해요. 엄마, 아직 멀었어요? 다 돼가. 조금만 기다려. 다 돼간다는 게 벌써 몇 번째예요? 초도 못 찾겠고. 야, 답답해. 아빠만 있었어도 금방 고쳤을 텐데.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딨니? 두고 봐라 너희들. 엄마가 나중엔 아빠보다 훨씬 더 잘할 테니까. 이젠 정말 다 됐어. 현다. 짠. 이야! 이거 봐라. 엄마 실력 좋지?
네.